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될 오늘장 내일장의 문정은입니다. 네, 앞으로 방송을 통해 오늘장 이슈 정리해드리고 내일장 전망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3일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연준의 베이비 스텝에 그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 파월 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인데요. 하지만 이 금리 사이클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컸었던 거에 비해서 3일장에서는 1월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또 기술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의 지수가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또 한 번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기업들의 실적에 또다시 주목하면서 시장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 상황 또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장, 내일장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 유사 명칭을 쓰거나 사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서지은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들고 온 헤드라인은 현대차그룹 작년 유럽 시장서 점유율 상승폭 1위와 세계 태블릿 PC 출하량 12% 감소, 그리고 실적 시즌이 더 커진 신용도가 하향 압박해 신용등급 강등 본격화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한 지난해 유럽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9.4%로 전년 대비 0.75%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완성차 제조사들 가운데 점유율 상승폭 1위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에 이어 점유율 상승을 기록한 업체는 도요타와 포드, 르노, 벤츠, 혼다 순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시장 1위인 폭스바겐은 지난해 점유율이 24.7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점유율 2위인 스텔란티스를 비롯해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 미쓰비시, BMW, 닛산 등이 유럽 내 시장 점유율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전체 완성차 제조사들 가운데 이 점유율이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요. 현대차 그룹 현재 유럽 시장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유럽 30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1% 줄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 유럽 판매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면서 판매 순위 4위를 유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9.4%를 기록해 유럽 진출 이후 처음으로 9%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인플레와 또 시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요인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 태블릿 PC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난해 수요 감소와 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 세계 태블릿 PC 출하량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태블릿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억 6,210만 대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이 제조사별로 출하량이 얼마나 감소를 했나요? 네, 일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애플은 지난해 태블릿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출하량 3,020만 대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라섰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58%에 달합니다. 아마존과 레노버, 화웨이가 각각 3, 4, 5위를 차지했는데요. 레노버와 화웨이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출하량이 3분의 1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네, 이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 또 감소세가 3%나 좀 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 자, 그런데 주요 이 상장 기업들 지금 막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신용 등급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하는데, 이 주요 기업들 실적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 40개 중 19곳이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주요 회사채 발행 기업 가운데 A+ 등급인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영업 손실이 2조 85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A등급인 효성화학도 지난해 3,367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전년 대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LG화학 등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대로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기업들의 신용 등급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신용평가사들이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된 걸 바탕으로 신용 등급을 좀 검토한다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들이 일제히 신용등급 영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방 수요가 위축돼 당분간 영업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무보증 사채의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신평사들은 작년 4분기 1조 원대 용업 손실을 낸 SK하이닉스의 신용도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글로벌 신평사인 S&P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와 고객사의 공급업체 과잉 재고가 겹쳐 올해 신용지표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또는 SK하이닉스 또 신용 등급이 조금 낮춰졌다는 이런 악재성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경제 이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네, 이 미 고용 시장이 긴축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지난주 상승 랠리를 달렸던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강했던 이 1월 고용 발표와 함께 기술주들의 실적 악화까지 겹치며 지난 마지막 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도 커플링 현상을 보이며 현재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이 매물을 계속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세 동참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하락 출발 후 반등을 모색하기보다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 오늘장 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기도 한데요.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우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요. 전장 대비 1.25%대로 떨어지면서 1%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49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그 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1,755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은 3,401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4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4,936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장인 모습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지만 오늘은 약세장입니다. 낙폭이 꽤 큽니다. 삼성전자 2.82%대로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까지도 거의 3% 가까운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31% 떨어진 52만 8천 원 선으로
거래 중에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모두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매출 3조 원 돌파에도 주가는 따라주지 않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하지만 장 오전장에서 살짝 반등의 모습을 보였었지만 현재는 0.25%대로 떨어지면서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약세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그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62% 약보합권 움직임 속에 762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개인이 홀로 1,676억 원대 물량을 담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점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952억 원, 외국인은 493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에코프로비엠, 이 에코프리엠의 호실적 전망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주가가 대체로 강세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4.21%대로 급등세 연출하면서 11만 8,900원으로 현재 거래 중이고요. 동반으로 에코프로까지도 현재가 14만 6,400원 찍어내면서 전장 대비 6%대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같은 2차 전지 관련주연 LNF까지도 오늘 강세장인데요. 1.4% 상승한 21만 7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최근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4%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46,350원 현재 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59,600원으로 전장 대비 1.16%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이죠. 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달 초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간편 결제에서도 조만간 볼 수 있다는 이런 희망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도 함께 체크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인 한국정보통신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를 16,670원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장중 한때 고가를 18,000원 선까지 찍어 올렸었는데요. 현재는 전장 대비 5.2%대로 상승한 16,59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실 특징주는 NP입니다. 자, 바로 이 메타 서비스와 관련된 주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과 XR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자 지난주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XR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NP가 또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됐을까요? 오늘장 3.13%대로 떨어지면서 8,670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종목에서는 현대차 지금까지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 생활건강 또 지난주 화장품주들이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요. 3위에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위로는 현대건설기계, 지난주까지 조금 기계 업종들이 좋은 흐름 이어나갔었는데 함께 오늘까지도 동반 성장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이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과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 주요 흐름은 좀 어떨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건설 기계 쪽으로 수급이 좀 유의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오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이제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장비 판매 호황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그런 실적 가이던스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을 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지금 전기차용 출하가 증가하면서 좀 추가 캐파가 풀가동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물량 증가에 힘입은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SM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제기됐었던 그런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로코어 또 추가적인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인 상황 속에 에코프로비엠이 전반적인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주가 대체로 강세장에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 전망 때문입니다. 자, 자세하게 짚어주셨고 SM의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도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중에서는 오늘 SM을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SM 같은 경우에 SM 3.0 4대 핵심 성장 전략을 좀 발표를 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좀 확고한 의지를 좀 표명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올해 국내 기획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향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개한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SM 같은 경우에 이제 이수만 대주주의 단독 그러한 프로듀싱 체제에서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 방향과 더불어서 IP 수익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라이크 기획향 로열티가 이제 올해는 이제 제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러한 기저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한국의 기획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좀 전망받고 있는 SM 오늘의 특징주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 시각 좀 수급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SM이 포진돼 있었는데 그거를 또 캐치를 딱 하셔서 과장님께서 특징주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련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현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자,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해부터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감들이 조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드디어 국내 상륙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들을 조금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 상황 중에서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겠다. 지난 3일에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이 잠정적으로 4달 서비스가 개시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시범 서비스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 달 정도 초순에서 초중순 정도 사이 정도면은 금융위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금요일부터 해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애플페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현재 잠정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70개국 이상, 75개국 정도가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NFC 단말기 보급이 얼만큼 공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단말기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마그네틱 단말기와 IC칩 단말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FC 단말기는 현재 보급률이 10%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가맹점들에서 교체를 해줘야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애플페이 때문에 내가 교체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NFC 단말기 보급 얼만큼 확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 중점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난해 애플페이 도입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또 관련주들도 좀 들썩였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K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 등 오늘장까지도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 또 우리가 관련주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이런 종목들, 또 최근 주가는 또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나 특히 이로운 같은 종목, 이 두 종목 정도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KG 모빌리언스나 코나이, KG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같이 엮이고, 소니드 같은 종목이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이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가 동향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미 금요일 날 급등 흐름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준상한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왔죠. 자,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양봉으로 나왔는데 26%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이 MZ세대들의 소비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말기 보급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기대감으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되지만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라는 정도. 단말기 보급이 그래도 한 30% 정도 가까이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한국정보통신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KG 모빌리언스까지만 볼 텐데요. 네. 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미 금요일 날 한 차례 급등 흐름이 나왔고 7% 강세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갭으로 더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덜 오른 만큼 오늘 더 많이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언스 현재도 16%대, 18%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거의 준상한가 수준에 올라갔던 윗꼬리 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고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되는데 지금과에서는 그래도 7,000원 아래쪽은 줘야지 관심을 갖지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일주일 이상 횡보하거나 7,000원 이하의 가격적인 이런 메리트를 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 그리고 길게 가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본다 정도로 이 핵심주 두 종목 말씀해 주신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쪽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단말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더라도요, 이 매장이나 이런 곳에 이 NFC 기능을 갖춘 단말기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 NFC 관련 기술을 좀 보유한 기업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NFC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이런 결제 관련 기업들이 좀 중심이 됐었는데요. 그 뒤에 제가 이로온 말씀드렸죠. 네. 이 NFC 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온이 가장 먼저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유비벨록스라던가 뭐 소니드, 아모텍, 파트론 이런 이 관련된 안테나 기술 혹은 안테나 뭐 케이스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그리고 뭐 코나이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카드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원래부터 이제 보안 솔루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제 관련 쪽은 보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주들이 살포시 이제 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로온 같은 경우 제가 뭐 계속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본다라고 하면 이로온이 그래도 이 NFC 칩을 꼭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장 뭐 탑픽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로온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구간을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갭으로 넘어갈 듯 보였는데 이 만약에 장마감까지 아래 꼬리를 달고 3,200원까지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로는 이제 아래 꼬리를 이렇게 절반이나 달고 음봉의 절반을 회복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구나라고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3,200원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혹은 3,000원 전후를 줄 때까지 기다려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로온 같은 경우를 저는 뭐 가장 기본적인 탑픽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자, 유비벨록스. 자, 이 NFC 칩과 그리고 NFC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비벨록스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약합니다. 대신 최근 저점에 대한 인식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론이 쉬거나 이제 상승 후에 이제 순환매가 필요할 때 그 뒤에 볼 수 있는 종목 정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종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시장에서는 같이 테마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제가 뭐 로봇 관련주나 뭐 나머지 테마성 종목들 봤을 때 이제 순환매성으로 2등주, 3등주 말씀드릴 때 유비벨록스는 2등주, 3등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뒤 종목이기 때문에 순환하는 정도로 본다. 그냥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도 거래는 조금 받쳐주고는 있어요. 이 정도 거래가 아니라 지금 금요일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순환매의 뭐 핵심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비벨록스는 이제 변두리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소니드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요일 날 이미 급등이 나왔고 그 전부터 바닥 찍고 강세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폭발한 상황이죠.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양봉 이후에 금요일하고 오늘 음봉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 일부만 내줬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봉이 한 중심선 정도 되는 구간 있죠. 그러면 한 5,400원 전후 구간이 될 텐데 이 5,400원 전후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관심 가져 보시고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요 한 3분의 1 정도 구간까지 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양봉 하단은 이탈하면 한번 손절 정도로 생각해서 소니드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드 같은 경우 요 정도 이 강하게 들어온 수급 있는 이런 종목을 보시는 거고 유비벨룩스도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거의 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래량인데 자, 최근 거래량은 아예 폭발적이죠. 거래량이 2~3배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5배 이상, 10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거래량을 붙여줄 때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련주 중에서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파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핵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코나이 정도만 볼게요. 작년에도 좀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왔었는데 코나이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가 아니어도 지금은 꽤 저평가 구간 아니냐. 성장성은 이제는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분명히 성장주들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충분히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이제 IT 쪽, 그 로봇, AI 관련 쪽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애플페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네. 예, 특히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장 하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안 쪽은 필수다라고 보면은 이 코나이의 이 보안 솔루션, 이 스마트 카드 솔루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약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살짝 갭상승 나오고 살포시 2만 원 구간 건드리고 쉬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9,000원 전후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핵심 종목으로 해서 뭐 급등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한 번씩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 순환매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NFC 관련주들 좀 짚어주셨고 보안 관련주로 코나아이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성페이가 좀 독보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이 간편결제 시장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우위가 조금 위상이 높았었는데 이 애플페이 출현으로 조금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염려되는 게 이런 이슈가 떠오르게 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조금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또 국내 시장에서 또다시 애플의 생태계가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런 장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탑픽 종목 뭐 어떤 업종이 조금 눈에 눈여겨봐야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은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가장 뭐 큰 뭐 업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물론 최근에 이런 악성 리포트도 나오긴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핀테크 중에서 가장 비싸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 단말기가 크게 보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간편결제 시장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말기 보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삼성페이 방금 말씀하신 이 삼성페이의 보급도 더 늘어날 것이고 카카오페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카카오를 안 쓰는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일이 됐죠.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라인이나 뭐 텔레그램의 다른 어플로 이동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현상 빼놓고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는 이 카카오 쪽에서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의 시장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현재 62,700원이고 올해 내내 시장은 좋았는데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급등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인가요? 여기 7만 원에서 저항을 받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가 오히려 애플페이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7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는 그냥 아이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등등 이런 기기들로 해서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폰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하반기에. 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 9월 이후에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하락 이후에도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폰 공장이 뭐 중국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봉쇄를 하면서 이제 이 폭스콘 공장에 가둬놓고 생산을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생산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은 봉쇄 구간이고 소비도 이미 일부는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단연코 애플은 죽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MZ세대의 소비력은 여러분들이 결코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어르신들은 소비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분들이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MZ세대들의 소비력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소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LG노텍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에서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이제 부품 관련주들 이 카메라 모듈이나 이제 이미지 센싱 그리고 이 기판 쪽 사업이 전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40만 원대를 도전할 적어도 30만 원 중반대 정도는 다시 한번 복귀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BH 같은 경우가 지금 함께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LG이노텍과 항상 함께 움직이는데 하락할 때도 탄력이 크고 상승할 때도 탄력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2만 원 전후 구간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FPCB 사건으로 해서 아이폰 불량이 있었는데 인터플렉스가 고객사에서 그 당시에 뭐 잘려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H는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애플의 끈끈한 벤더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올해 일부 아이폰 판매량이 일부만 회복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애플 실적 자체가 좀 실망스럽게 나왔죠.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1.88달러로 해서 1.94달러를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이게 2016년 이후 예상치 하회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상치를 넘어서거나 최소한 충족은 시켜줬던 애플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중국의 봉쇄가 굉장히 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중국은 올해부터 리오프닝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동안의 우려감들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애플페이 관련주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쉬는 구간에서 보실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거나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항상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급등주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해가지고 쭉 끌어올려서 지금 2만 원 초반인데 3만 원 구간만 가도 여러분들 거의 40%에서 50% 구간을 노릴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페이 상륙과 함께 애플페이 생태계에 관해서 면밀하게 좀 훑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IS의 이지연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회의 이후에 연준의 긴축 기조 좀 완화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쏠리면서 시장이 조금 상승 랠리를 펼쳤던 지난주였습니다. 이 파월 의장도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좀 정리해보자면 결국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이다라는 게 조금 짙게 깔려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이 FOMC 후 최근 국내 증시 동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파월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돼 있던 지표들이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에서는 좀 벗어나는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고용이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술주 위주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IT 종목들의 조정폭이 꽤 크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반전한 이후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와 2차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1월달 이후에 6조 5천억이 넘는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단순하게 단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단기간 끌어올리는 전략보다는 오버슈팅 이후 혹은 시장의 레벨업을 노리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 1월 달에 글로벌 증시에서 자금 유입이 가장 컸던 곳이 일부 유로존과 함께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상당히 큰 금액의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본다면 역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있었던 곳이 상당한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은 그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좀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 뉴욕 증시가 지난주 좀 고용 시장과 또 여러 기술주 실적 부진에 좀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율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장중 1,210원까지 내려온 환율이 오늘은 20원 가까이 조금 오르며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환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래일 만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이런 환율, 이 향방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있는지요? 그동안 이제 달러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달러 인덱스가 114를 넘어갔다가 최근에 100 초반대까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 이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의 가능성이 일부 이제 반영이 되었고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 대비로 해서 이 상대적인 통화 특히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약세 움직임에서 조금 탈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로존이 제로금리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일본 증시도 일본도 일본의 중앙은행이 10년물 국제금리 상단선을 조정하면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유도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대로 가면서 달러가 일시적으로 다시 강화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이전처럼 그 약세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도 힘든 구간이고 반면에 그 달러가 강세화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상대적인 통화 약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러가 하락 요인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위축된다라면 그 안전자세에 대한 선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고 반면에 상반도 이전처럼 유로화나
원화나 파운드화가 아주 절대 약세로 가지 않는다면은 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본다라면 환율은 지금 현재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개연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상당 기간 달러가 변동성이 좀 제한적으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변동성이 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시장의 이제 변동성과 함께 야기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 제한 구간이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한다면 어떤 추세적인 그 베팅을 환율 쪽에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고 혹은 환율과 민감성에 대비해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환율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변동성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 이 빅테크 트리오가 이 실적 둔화세를 보이면서 어닝 미스를 보였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도 이 기술주들 또 기술 성장주들의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투심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 국내 외 주요 성장주들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실적 발표시에 들어왔고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컸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예상했던 것만큼 또 크게 많이 악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했고 셋 다 뭐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아예 제시하지 않거나 가이던스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애플은 오히려 이제 상승할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예상보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함께 뭐 모건스탠이나 JP모건 같은 굴지 이제 투자회사들이 오히려 해석을 좀 좋게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투심에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 수급적으로 빅테크 기업 쪽으로 지금 현재 1분기 1월달에 몰리는 현상이 지금은 이런 실적에 오히려 악화되기보다는 실적을 바닥론으로 만들고 여기에 생각보다 경기 침체 부분이 양호했다는 부분. 고용 지표도 지금 당장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걸 역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시는 안도랠리가 일종의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부분의 중심이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미국의 이제 섹터별 성과별 등락을 잠깐 보시면은 경기 소비재가 이미 소비재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왔고 특히 이제 IT 쪽을 보시면은 그 등락률이 EPS 성과율이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이너스 역성장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영한 부분이 낮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시장의 이제 안도랠리를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경기 소비재 와 IT 쪽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시장의 흐름 가운데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미중 간 갈등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그 우려감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환자가 이제 정점론에 지금 다다랐고 3월달 전인데 그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과 함께 올해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GDP 성장률이 5%대가 유일하게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상이 그 가장 높다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 쪽으로 상당 부분 글로벌 자금 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중국 관련 소비재와 IT를 중심으로 일단은 주도주 포트를 일단 예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T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외국인들 수급을 지금 크게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초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늘처럼 대부분 매도의 주체는 기간의 프로그램 물량이고 매집을 했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1월달, 2월달 이 연초의 증시는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도 오히려 수급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주주들의 수급이 매도로 차익 매물이 급격히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증시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 특히 고용 지표가 지금 타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2월달에 CPI나 PPI 발표, 물가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만약에 1월달에 이어서 상당 부분 감소하는 데 가운데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서 오히려 골디락스를 조금 염두에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세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셋 이재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유사 이 명칭과 사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